요즘 어때? 그냥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하면 다 통해. 만국 공통어 마법의 단어 그냥. 이 세상 모든 그냥과 이모저모 심리를 이야기하는 본격 심리 토크. 심리 박사님과 함께하는 그냥 심리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부터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유튜브 그냥 2호를 뭐 편집, 기획 이런 것들을 맡고 있고요. 지금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또 본업으로는 상담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본명을 쓰기 부끄러워서 유기복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박사님 한번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제 소개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부끄러워. 그렇죠? 제가 한번 할까요? 네. 저희 심리 토크쇼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적이고 유익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20년 동안, 물론 20년 넘는 시간 동안 미술치료사 또 심리상담사로 활동하신 이수정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뭐 이력을 소개해드리자면, 지금 이수정 박사의 미술치료사 전문 연구소를 역임하고 계시고요. 또 한국기독교 심리상담협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이외에 뭐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올 정도로 이력이 어마어마하시 그런 박사님이십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박사님 혹시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된 소감이나 좀 오늘 첫 시작인데 어떤 뭐 느낌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느낌이라기보다는요, 전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 뭐 심리나 상담이나 이런 장면을 떠나서도 이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에 좀 도움되는 채널, 좀 도움되는 정보 또는 도움되는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마음을 나누고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거의 다반사잖아요.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차피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세요? 인간은 너무 많은 말을 하셔가지고 이저 동물이라고 하니까, 이런 인간이 건강한 사회화를 이루고 또 사회 안으로 잘 성원으로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계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그때 좀 더 원만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런 원만한 관계 조성을 위한다거나 이럴 때 좀 작은아마 꿀팁 같은 정보를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큽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살면서 저희가 많은 말들을 듣고 많은 말들을 하고 그러고 살지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좀 뭉클해지고 괜찮아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저의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많고 좀 저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기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를 못 믿겠으면 너를 믿는 나를 믿어라고 해주셨을 때, 그 말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위로가 되고 굉장히 힘이 됐던 말이었거든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런 말을, 명언인데요? 그 말씀을 해주신 주인공이 바로 박사님이세요. 네. 네, 그런 어떤 말처럼 우리가 살면서 사실 위로가 되는 말이나 힘이 되는 말을 생각보다 듣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다들 너무 먹고 살기 바쁘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필요한 말만 하게 되고, 아무리 마음은 좋은 마음이어도 입 밖에 나오면 너무 가시돋친 말로 바뀌고, 또 그런 세상이다 보니 조금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따뜻한 그런 말 한마디를 좀 듣고 가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준비한 주제인데요. 박사님께서 힘들었던 시기에 큰 어떤 위로를 받았던 그런 말들이 있다면 혹시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위로됐던 말도 괜찮아고 또 상처가 되는 말도 괜찮아였어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그러냐면 뉘앙스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힘듦을 또는 어려운 마음을 이야기했었을 때, 괜찮아. 이런 표현은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상처에 정말 나를 알고 저런 말을 할까? 괜찮은 게 괜찮지가 않게 들리는 상태 있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더 상처가 되기도 했었고, 또 내가 진짜 괜찮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나에게 너무 위로를 주면서 괜찮아. 이런 말이 또 눈물이 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진심을 그 단어에 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위로되는 말을 또 한번 꼽자면 너니까 괜찮아.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또한도 피상적으로 너니까 괜찮아. 너는 뭐든 잘하잖아. 이런 건 오히려 더 상처가 돼요. 그런데 괜찮아. 너니까 괜찮아. 네가 하는 건 다 괜찮아. 이 말이 사실은 속으로는 안 괜찮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힘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말. 그래, 어차피 지나갈 거야.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다짐을 하게 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말이 주는 단어의 힘보다 그 단어가 전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뉘앙스,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너니까 괜찮아이는 사실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또 굉장히 바탕이 돼 있고 너는 잘할 거라는 걸 믿어라는 의미가 약간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뉘앙스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굉장히 어렵게 어떤 일을 해서 자신이 없는 상태인데 그냥 치부하듯이 너니까 괜찮아 이러면 그것 또한도 상처가 돼요. 그런데 어려운 마음을 꺼내서 어렵게 전하는 마음에 진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너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굉장한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좀 제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환경 중에 하나는 내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좀 존중을 받지 못한다라고도 느꼈었거든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잘할 너를 믿고 있어라는 의미의 그 너니까 괜찮아가 저한테도 지금 되게 힘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이런 한마디의 말이나 어떤 단어보다는 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진심, 결국 그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말도 사실 항상 진심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는 박사님을 제가 알기에 좀 이렇게 힘든 시기에 큰 위로를 받았던 한 청년으로서 요즘 청년들에 대한 박사님의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 드는지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청년들의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많은 청년들을 만나요. 근데 제가 지금 접하는 청년들은 심리적 카오스 같은 심리적 혼란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 심리라고 하는 상담이라고 하는 발달 배경에 시발점은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소외가 기계화와 맞물려서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우리나라가 최첨단이에요. 그러니까 AI다 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와 물려서 인간은 더불어서 소외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대에 편승하는 가운데에서 심리는 어느 부분은 도태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고집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외면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노력을 하거나 그냥 분발해서 살아가는 정도로 살아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노력을 하겠어? 이런 또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청년들은 이제 사회의 주역을 이루어야 된다는 심리적 부담감과 또 잘 이 시대를 물려서 편승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아도 계속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 특히 가족이나 지인들은 뭔가 안 하는 사람이 게을러 보이고 나태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이러니까 자꾸 잔소리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그 자체가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방임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방임과 또는 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이런 주변의 시선과 굉장히 혼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만나는 청년들은. 네. 그래서 되게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쫓아가죠. 화려하고 또 요즘에 많은 매체들 SNS를 통해서 좋은 것만 보여주고 또 나쁜 걸 보여주기 싫은 자존심도 있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심리적 체면, 사회적 가면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속에서 나를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 다른 이면의 내 마음은 계속 진정한 위로를 바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청년이지만 제 또래 혹은 청년이라고 하는 그 나이대의 사람들을 요즘 이렇게 만나다가 보면 어떤 말들을 되게 많이 듣냐면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혹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어떤 아이덴티티나 그냥 나라는 그 사람 혹은 내 심리, 내 마음 이것에 대해서 본인은 충분히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너무 빠르게 급변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뭔가 살아내야 되니까 거기에 너무 힘들게 다 쫓아가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나를 탐색하고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겠구나. 그래서 어제는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자기가 막 무기력감이 오고 힘듦이 오고 막 그러고 나면 나 왜 힘들지? 나 왜 아프지? 나 왜 무기력감이 오지? 그거를 감정이 다 오고 뭔가 신체가 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이 아프고 나면 사실 객관적으로 나를 알아가고 또 그게 왜 나타나는지를 스스로 찾아가긴 쉽지 않잖아요. 또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저는 많은 것 같은데 또 박사님이 실제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계신 분으로서 좀 들려주고 싶은 어떤 사례나 어떤 케이스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유형, 심리 유형이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청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 모르겠어라고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생각, 지금 현재에 대한 심리 이런 것들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하거나 넌 나중에 뭘 하고 싶니? 나 잘 모르겠어. 꿈도 없는 것 같고 현재 내 상태도 점검이 안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르겠어를 좀 파악하고 들어가다 보면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알아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나 잘해야 하고 이런 것도 해야 하고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스스로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방어 기제로 회피라고 하죠.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모르겠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게 100%가 아니라 이런 심리 유형도 있고 저런 심리 유형도 있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말할 때도 너 시험 공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너 공부 많이 했어? 나 하나도 모르겠어. 했는데 이미 그 마음엔 내가 공부는 했는데 시험을 잘 치러낸 결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던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는 그때는 회피 같은 경우죠.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런 유형처럼 진짜 내가 모르는가 또는 내 몸에 이런 신체화 증상들이 진짜 모르는 경우였을까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탐색을 하고 보면 예견됐을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내적인 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잘 해내고 싶은 마음도 선한 의지 가운데 있고 이런 노력들을 외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계속 분발을 하고 있는 거죠. 내적으로. 겉으로는 액션이 크지 않아도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모르겠다, 불투명하다,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말로 자기 위로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또 따지고 보면 내가 나중에 상처를 조금 덜 받기 위한 위로, 자기 위로 같은 말일 수도 있죠. 맞아요. 정말 뭔가 방어기제 유형 중에 하나의 회피로 모르겠어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사실 많이 사용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탐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 방법을 모르겠어서, 제가 진짜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아요. 근데 탐색하는 방법이
알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탐색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쌍둥이도 달라요. 아무리 구조가 비슷하다 그래도 저마다 다른 심리 상태, 어떤 외적인, 물리적인 여러 환경에서 처한 나의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솔루션은 너무나 개인적인 어떤 바운더리를 벗어났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자기 탐색의 시간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점검 같은 경우죠. 내가 어떤 상태인가? 라는 걸 좀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저마다 자기를 버티는 강도나 아니면 자기가 극복해내는 강도나 아니면은 무너지는 강도가 저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솔루션이 탐색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기에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죠? 그 엿기를 몇 킬로밖에 들지 못하는데 더 무리한 걸 주고서 겪어내라고 한다면 무너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탐색 전에 저희가 하는 일은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기가 유동식을 먹는데 딱딱한 거 주고 너 이거 먹어 하면 아이는 먹을 수가 없어요. 소화를 해낼 수도 없고 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춤 서비스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그 탐색이라고 하는 과정에 본인 스스로가 처음에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말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이해하고 있는가? 자기 이해가 되어야지만 자기 수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부터 올바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솔루션들이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진정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자기 수용,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 과정이 자기 이해가 된 다음에 탐색하는 과정에서 수용이 결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탐색, 수용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해, 탐색, 수용. 보통은 먼저 탐색해야 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에 대해 이해하고 이게 정말 왜 그런지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로 그렇구나가 됐을 때 수용이 돼서 정말 괜찮은 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이런 저희 같은 상담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겠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좀 충분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때로는 누군가는 정말 가고 싶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조금 부족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어떤 팁을 하나 주자면 있을까요? 굉장히 방대하고 조금 쉽지 않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철학의 시작, 중세 철학의 시작이 나는 누구인가거든요. 나는 누구인가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덴티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자기 이해거든요. 자기 이해,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탐색이 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부터 걸려있기 때문에 철학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진짜 진정한 자기 탐색이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면 스스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구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은 자기 탐색이 안 되는 이유가 기호 수준에 머물러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나 이런 거 싫어하고 나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좋고 저런 사람은 싫고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고 저런 분위기는 싫어해. 이런 음식은 내가 맛있어하고 저런 음식은 내가 먹지도 않아. 이런 굉장히 1차원적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보면 1차원적인 해답지를 가지고 나는 나를 잘 알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게 기호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라는 그런 미지의 영역,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의 개념, 또 우리가 조셉 루프트나 해럴 잉햄이 말했던 조엘이 창에서도 나오는 서로가 모르는 영역 또는 나만 모르는 영역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게 이해인데 자기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탐색이 좀 더 원활해요. 그러니까 나를 모른다 해서 출발해야지 나는 나를 잘 알아 하면 이제 그 다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준다면 사실 저는 사람의 마음이란 알프스? 산맥? 네, 알프스 산이 있잖아요. 스위스에서 보면 뭐 알프스산, 프랑스에서 보면 뭐 몽블랑, 또 뭐라 그러죠?
어느 쪽에서 보면은 이 이름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산줄기도 이렇게 가는 거 정상의 방법이 있지만 산이라고 하는 다각적인 방면으로 정상을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단면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모색하고 탐색을 한다 그러는데 내 스스로 보고 있는 자기 이해가 하나의 길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다른 사람 타인들도 마찬가지. 내가 타인을 대할 때 한쪽 길만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라는 걸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각적 탐색이다라고 하는 건 나라는 사람의 정상이라는 어떤 고지를 대할 때 이렇게 각 여러 줄기에서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맞아요. 이게 저도 옛날에 되게 혼란스러웠던 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내가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대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다른 내가 나올 때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이 갭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난 뭐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부를 막 하기 전에는 나라는 사람이 있고 아까 이제 다각적으로 나를 보는 시선들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만 편협된 시선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러면 억울한 거예요. 맞아요. 왜 나를 이렇게 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아까 청년들의 고민도 나의 어떤 심리적인 고민은 헤아려 주지 않고 뭔가 움직이지 않는 무력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해석하는 한 면만 보기 때문에 그게 서운하고 위로를 받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억울했어요, 저도. 왜 나를 이렇게 보는 거야? 난 그렇지 않은데?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하는 게, 저분은 이런 다각적인 나의 각도에서 한쪽에서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것도 맞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은 너무 차갑게 생겼어. 처음에는 뭘 한다고? 이런 마음이 있었죠. 나랑 대화한 적도 없잖아. 근데 나보고 왜 차갑대?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한 면만 봤을 테니까. 어느 때는 나도 말 안 하고 있으면 좀 차갑게 느껴지고 무서울 테니까 나랑 교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편협된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다 받아들이겠어 라는 데까지 가기는 되게 쉽지는 않아요.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고 화가 안 나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저도 성장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발끈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저 사람은 나의 지금 일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관계 갈등이 좀 줄어드는 꿀팁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은.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말자. 왜냐하면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위로 듣고 싶은 말 중에 어떤 때로는 위로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내가 먼저 생각하는 건 자기 위로예요. 그래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자기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로부터 위로를 얻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면 사실 그 타인, 위로가 주어지는 어떤 자극이 없을 때,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없을 때는 위로가 공급이 안 되니까 늘 고갈 상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또한도 나에게는 심리적인 피해의식을 유발하기가 쉽거든요. 결핍감을 유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기 위로가 선행이 된다면 자정작용과 같이 먼저 내가 괜찮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위로의 꿀팁이 아까 나를 다각적으로 이해해 줄 수 없는 환경을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결일 수도 있지만 옛날에 해주셨던 말씀 중에 피드백이나 누군가 말을 일단 넣어둬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 처음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 너 그 일이 뭐야? 너 이래? 라고 했을 때 아마 아닌데 하지만 넣어두라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랬는데 그 그럴 수 있지가 옛날에는 약간 방임해.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그냥 흘리는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렇게 그냥 빼는 그럴 수 있지였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는 요즘에는 그럴 수 있지가 일단은 그 사람이 말한 그 정보를 넣어둔다 라고 하니까 저도 그 말을 뭔가 상처를 받기보다는 이렇게 내가 보일 수도 있구나 하는 하나의 데이터를 받아들인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그 사람이 말한 그 정보, 그 데이터가 뭔가 이해가 되니까 그게 또 괜찮아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뭔가 상처에
상처로 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위로처럼 나를 이해하고 아, 내가 그래서 그랬거나 내가 오히려 몰랐던 부분도 발견할 때가 있고 또 다른 또 위로처럼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다른 얘기인가요? 아니요, 맞아요. 아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융프라우였어요. 진짜 실제로 그 산이 그 산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쪽은 이 산을 융프라우라고 읽었고 한쪽은 이쪽을 몽블랑이라고 읽었는데 같은 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뭐 융프라우 쪽에서 올라가는 아니야 이건 융프라우야. 몽블랑이 아니라고. 라고 말을 한다면 객관적으로 한 발짝만 딱 떨어지고 보면은 아, 그 같은 산이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이런 다각적인 노력에서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많은 선택지를 놓고 살아가게 되는데 가장 큰 또는 가장 선택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게 지금 나를 인지하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의 선택지를 가장 먼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회 안에서 예를 들어 다각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저걸 들어둘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선택. 아까 일단 넣어도는 그보다 조금 더 성장한 상태에서 가능해요. 제가 성장했기에 들은 말이군요. 네, 그렇죠. 내가 심리적으로 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우리가 성숙이란 말을 쓰는데 성숙해지면 그 타인의 말들을 일단 저장해 두고 나중에 꺼내어서 써서 나를 이렇게 바라본 다른 쪽의 측면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넣어두기도 싫은 거예요. 그쵸. 일단 자기 부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해가 선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넣어둘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선택의 문제. 억지로 넣어둘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런 자기 탐색의 시간, 자기 이해의 시간을 꾸준히 거치다 보면 아, 넣어두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또한도 선택이죠. 그러면 이제 넣어두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넣어두란 말이 안 들릴 때는 나중에 들리게 되면 그때 넣어두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적금 통장처럼 꺼내서 하나씩 쓰는 거예요. 언제? 필요할 때. 내가 나를 점검해서 상대나 어떤 갈등을 유발시키는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적금 통장에 있는 내 자신의 일부를 이걸 게슈탈트라고 말하죠. 그걸 꺼내어서 쓰게 됩니다. 아까 이제 그 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알프스산. 근데 그걸 조금 더 쉬운 예로 들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이 유기복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동료 선생님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상담 선생님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손님이고 약간 나도 되게 여러 가지의 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를 학교에서만 보는 사람은 선생님으로만 인식을 할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도 엄마 있어요? 막 이런 것처럼 좀 어떤 나의 단면만 바라본다면 그게 어떤 역할이 때론 될 수도 있고 뭐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면에 다른 환경에 그 사람을 접했을 때 새롭다라고 느끼는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지금 어찌 보면은 말씀하신 거는 페르소나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역할에 따른 페르소나가 있게 마련인데 페르소나를 구분하는 건 사실 좀 더 쉬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내 내면에 대한 다각적인 것들, 이렇게 표면적인 어떤 보이는 환경에서 확인이 되는 사실들은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그건 상대가 그 정보를 사실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화장실 가는 거 보고 놀랐어요. 사람이니까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역할에 따른 페르소나에 따른 것들은.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들, 내가 내 자신을 왜곡하든 아니면 타인이 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위로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탐색이 필요한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자기 위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기 위로와 자기 연민의 어떤 그런 기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왜냐면 자기 연민은 사실 저는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연민이요? 네. 자기 연민이 지속될수록 사실 내가 계속 수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자기 위로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자기 위로인가? 자기 연민인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하고 나서 힘이 나면 자기 위로고요.
하고 나서 깔아앉으면 자기 연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생각보다 명쾌하군요. 그렇죠. 자기 위로는 이제 그래 그럼 이제 해야지 라는 의지가 생기는 거고 자기 연민은 사람도 만나기 싫고 혼자만 있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계속 이렇게 슬퍼지고 가라앉게 되죠. 아무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쉽네요. 그렇죠. 자기 연민은 생각보다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면 건강한 자기 위로를 주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는 성장하는 성숙한 그런 사람이길 원하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팁이 막 넘치게 나왔는데 좀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청년들, 그러니까 흔히 요즘 말하는 MZ 그리고 젠지 이런 세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애타는 마음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 어떤 심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런 마음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더 애타는 마음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청년들이 힘들다? 지금 세대는 안 힘든 세대가 있을까요?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다 힘들다면 힘들고 또 다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까 젠지, MZ 이런 세대를 대하는 태도, 시각 이건 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서로 학습이 필요한 게 그들도 기성세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갈등을 줄이려면 서로가 노력해야지 일방적인 노력은 시간이 걸려요. MZ나 젠지 세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보다 꼰대가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기준은 키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MZ나 젠지라면 내가 그 키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고 저는 이미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 키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 세대인 마찬가지로 기성세대 사고를 가지고 있는 MZ에 걸친 그렇습니다. 네, 내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여는 열쇠의 키는 내가 갖고 있다. 그 열쇠는 그러니까 자물쇠의 키죠.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자 이런 생각에서 청년들을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아까 힘들죠. 이것도 다 이해되는 말이 아까 진정한 위로란 힘들죠. 이런 피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먼 미래를 그리지는 못해요.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시대가 빨리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 하루하루를 이렇게 타고 편승해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있으면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원대한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그 꿈을 현실 가능하다라고 사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말은 못해요. 하지만 드물 수밖에 없는 건 하루하루 살기가 바쁘거든요. 그들도 바빠요. 그리고 큰 꿈을 그려내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꿈은 꾸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꿈은 또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꿈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드림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나의 현실성 있는 꿈이 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이야기했던 나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청년들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게 나를 먼저 이해하자. 그 다음 탐색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나를 수용해서 어떤 꿈을 그려서 어떻게 갈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일방의 노력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 부부 갈등, 또는 자녀와의 갈등, 부모 갈등, 이런 갈등은 일방의 노력으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같이 노력을 할 수 있을 때 배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 대해서 위로를 준다면 우리 그냥 같이 하자. 그 갈등도 같이 하고 고민도 같이 하고 이해도 같이 하고 성장도 같이 해서 같이 성숙해지자. 네, 정말 성숙한 성인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입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다른 의미에서 저한테는 조금 위로가 됐던 위로나 어떤 힘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키는 내가 쥐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라고도 전 느껴지기도 하고, 또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나이가 조금 어린 손 아랫사람의 포지션에 대부분 있다 보면 어떤 지시, 뭐 통보 이런 것들을 많이 받잖아요. 해야 해, 뭐 이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근데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더 힘이 되네요. 그러네요. 오늘 그 위로되는 말, 어떤 말이 더 위로가 되었었을까, 지금 살면서? 라는 거에 저도 같이 하자는 말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힘듦을 호소할 때는 혼자라는 생각이라 혼자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부담이 버거운 거거든요. 뭔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 안에 누군가 그냥 같이 하자, 같이 해요 이러면 진짜 옛말에처럼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과 같이 어려운 걸 나누면 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나왔다 하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 벌써 올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MG 대표가 돼야 되는데 너무 기성세대 군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진짜 모두 어떤 세대, 나이대 이런 것들을 나누기보다는 사실 다 같이 함께 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거 아시나요? 사막에 낙타가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리고 짐을 많이 실어준단 말이에요, 낙타가. 근데 정작 그 낙타를 쓰러뜨리는 건 지푸라기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낙타가 많은 짐을 그 이동수단으로서 싣고 다니다가 그 무게의 가중도가 되게 심리적으로 압박, 물리적으로 압박 이렇게 오게 되는 그 순간에 낙타를 쓰러뜨리는 건 지푸라기 하나를 얹었을 때 쓰러지는 옛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때그때 해소하지 못한 부담감들은 나중에 아주 작은 요인에도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좀 교훈을 얻어서 그때그때 우리의 심리 문제들을 해결해 가서 산다면, 청소하고 산다면 클린해서 좀 가뿐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한마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너니까 괜찮아. 뭐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너를 믿는 나를 믿어. 뭐 이런 말들도 나왔고요. 뭐 괜찮아라는 말도 나왔고 같이 하자라는 말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 위에 뭐 자기 위로, 뭐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거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라도 정말 와닿아서 조금 이렇게 뭔가 깨달음이 있으셨다면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고 또 어떤 이거는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것들은 뭐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는 매주 목요일날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는 사랑에 대해서 제가 요즘 꽂혀있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마지막 끝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채널 이름, 어떤 채널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냥이라는 것, 그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들어야 해요. 왜냐고요? 그냥 이요. 감사합니다.